TV가 본격 보급되기 전에 정말 이게 영화에 어떻게 보면 뭐 볼 게 없었으니까 참 전성기였는데 그 무렵에는 그 지역에 이 할거하는 영화관들이 힘이 무지 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TV가 그 각 가정에 보급되기 전에는 영상이라고 하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 우리 충무로에는 대한극장이 대표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대구에는 또 한일극장, 부산에는 부산극장, 광주에는 광주극장, 대전에 중앙극장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나서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고 또 약속 장소를 잡을 때 항상 이 극장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그 공간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확대됐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었고요. 1950년대 중반부터는 이제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 상당히 그 영화 편수라든가 또 영화가 장르가 다변화된다든가 이제 한국 영화사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럴 때도 이 영화관들이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극장이 지역의 중심이다 보니까 옛날에 그 교통 정보 나오면 뭐 어디 미아리 무슨 극장 사거리 이런 거 나중에는 극장 없어져도 네. 그 지명을 계속 썼는데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바뀌기 전에 영화 하시는 분들은 영화가 제일 힘이 센 게 50년대 말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자유당 시대 이른바 막 그 국책영화도 있고 요 무렵이 이제 그 임화수 이런 분들이 막 그 경무대 업고 막 하시던 시절이래요. 어떻게 밀어준 건가요? 사실 원래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갈 때 입장세라는 게 있었대요. 입장세라는 게 이렇게 장소 입장료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결국 세금이 많이 부과될수록 입장료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적게 가겠죠. 이게 1938년 시행 초기에는 5에서 10% 정도였는데 이후 60%가 치솟은 거죠. 그랬던 걸 1954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국산 영화 입장세를 전면 면제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60%까지 올라갔던 세금이 빠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만큼 주머니가 가벼운 서민들도 영화를 더 자주 많이 볼 수 있게 되면서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는데 왜 최근에 그 신영균 씨 원로 배우시죠. 이분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 사업에 4,000평을 기증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왜 그런 걸 하게 되냐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과 실제로 만난 적도 있었고 그 당시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부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 시기에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말씀하신 대로 1950년대 말부터 크게 부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때 자유당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배우들이 가만히로 돈을 가져갔대요. 지방업자들도 뭐 그냥 영화 하나 대박 나면 몇만 평씩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그렇게 돈을 벌었나요? 당시로서는 그 영화 제작비가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고요. 이제 배우들만 있으면 사실 이제 스태프들이랑 같이 영화를 찍는 거는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던 시기 같습니다. 지금의 어떤 제작 시스템이랑은 많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뭐 한 배우가 1년에 10편 이상의 영화를 찍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은 영화들에 말하자면 이제 겹치기 출연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스타들이 조금 드물었던 시기이다 보니까 몇몇의 스타를 중심으로 한 영화 제작이 이어지면서 그 관객들도 이제 그런 데 익숙해지고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인기 있는 스타 감독과 배우들이 만나면 그렇게 이제 흥행을 몇몇의 이제 그 배우와 감독들에게 그 흥행 수입이 좀 집중적으로 돌아갔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일단 영화 찍고 그 흥행 수입으로 자루에다가 그 현금을 다 실어가지고 여관에 가서 막 스태프들이랑 다 술 마시는 데 쓰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또 영화를 찍고 뭐 이랬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지금 이제 50년대 자유당 말기에서부터 60년대 초중반의 그 시대에 영화 부흥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뭐 TV 전에 뭐 막강했죠, 사실. 네네. 그때 극장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사실 그때 극장은요. 이게 단순히 흥행작을 상보인다 이상으로 그거 왜 뭐 시작 전에 뭐 대한뉴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선전하는 거, 나라의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많이 모이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보면은 정책적으로 밀어주면서 그런 영화들 안에 정치적인 이념을 좀 담은 영화라든지 반공 영화라든지 그런 게 그 시절에 만들어지면서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외화는 어땠어요? 그 자유당 말에서 60년대 그때 외화가 아마 두 글자 한자어를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뭐 애수 뭐 그 극장들이 외화도 같이 했던 건가요 그때? 네, 그때 외국 영화의 인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 영화의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또 할리우드는 뭐 50년대에 너무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던 시절이죠. 그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그렇기 때문에 좀 수준 차이가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 영화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영화를 제작을 해야만 또 외국 영화를 수입할 수 있는 그런 쿼터제로 어떤 정책이 이어진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영화들이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대로 더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스케일이 다르고 영화의 만듦새, 스토리가 훨씬 더 짜임새 있으니까요. 다만 이거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아까 제가 입장세 말씀드렸죠.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입장세를 1954년을 기점으로 없앴는데 외화에 대한 입장세는 계속 높이 부과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도 외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외화를 부담 없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한국 영화를 더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은 한국 영화 산업을 진흥시키는 하나의 길이 됐던 거죠.